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강체 평면 운동학 첫 번째 강체 평면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체란 정력학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수히 많은 질점으로 이제 이루어진 물체를 우리가 강체라고 하고, 따라서 이제 강체의 특징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점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이제 다음과 같은 운동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물체 자체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이제 회전 운동을 이제 강체에서는 다루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강체는 이제 물체 자체의 어떤 변형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강체에서 사용을 하는 벡터는 이제 픽스드 벡터가 아니라 이제 슬라이딩 벡터로 이제 어떤 벡터의 작용선을 따라서는 이제 힘이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체의 우리가 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강체 평면 운동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3차원 상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을 다루게 될 텐데, 이제 다행히도 대부분의 운동이 이제 어떤 평면 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기술을 해도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강체 평면 운동을 이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강체 평면 운동에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는 병진 운동과 이제 회전 운동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우리가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병진 운동에도 어떤 이제 직선 경로를 이동하는 이제 렉틸리니어 트랜슬레이션과, 그리고 이러한 곡선 경로를 이제 병진 운동을 하는 이제 커브리니어 트랜슬레이션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병진 운동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강체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일정 부분에 다음과 같이 직선을 그어서 이제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면, 항상 이러한 직선의 어떤 각도라든지 크기가 이제 운동 어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강체의 위치가 이제 이동을 해도 이러한 크기와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이제 병진 운동,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커빌리니어 트랜슬레이션에 있어서도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직선의 어떤 각도라든지 크기가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곡선 경로를 이동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회전 운동에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고정축에 대한 이제 강체의 자체의 물체 자체의 회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제너럴 플레인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라인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한 각도도 이제 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어떤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로, 따라서 이제 제너럴 플레인 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예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링크 장치에 있어서, 어떤 기구학적 링크 장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떤 피스톤 실린더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보았던 이제 렉틸리니어 트랜슬레이션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네, 어떤 이 풀리에 연결이 되어진 이 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도 이렇게 병진 운동을 하고, 또한 이 풀리가 회전함에 의해서 이제 각도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풀리는 제너럴 플레인 모션이 되게 되고,
이제 이쪽 링크는 이쪽도 돌고 이쪽도 도는데 만일에 각 속도가 동일하게 간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곡선 경로상을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라인의 초기 각도 변화 없이 이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므로 따라서 이쪽 링크는 이제 커빌리니어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나머지 이제 풀리라든지 이쪽 링크는 이제 이러한 고정된 축에 의한 이제 회전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병진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림이 조금 뭐 복잡하게 표시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병진 운동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A점과 B점에 대한 이제 고정된 축에 대한 그 절대 위치인 RA, RB가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강체상에 이제 A점을 원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X-Y-라고 하는 이제 그 병진 운동을 하는 이제 축에 있어서 어차피 이제 이 물체가 이동을 하면 이 물체에 표시된 좌표계는 이 물체와 동일하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병진 운동에서는 항상 이제 이 RA와 RB는 계속 바뀌게 되겠지만 이제 이 상대 위치인 RB per A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즉 이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병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앞서 작성한 그 라인이 이제 변하지 않는 라인을 우리가 RB per A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먼저 이제 우리가 RB를 이제 그 상대 변이와 이제 그 절대 변이 RA로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RB는 VB가 되게 되고 RA는 이제 VA가 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은 RB per A는 이제 DRB per DT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B per A는 계속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즉 이제 방향도 안 변하고 크기도 안 변하므로 따라서 시간에 대한 미분 값이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결국 이제 우리가 병진 운동 상에서는 이제 어떤 A점의 위치 그 속도나 B점의 속도나 결국은 동일하게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속도가 동일하면 가속도도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이제 성립을 하면 이제 물체는 이제 병진 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축에 대한 그 회전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 강체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축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회전축이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슬라이드 상에서는 이제 속도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위치와 변이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초기 그 시초선을 이제 이 라인이라고 하고 어떤 이제 이 축에 대한 축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O점이라고 했을 때, 즉 이제 O점이 이제 어떤 기준 원점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이 각도 그 시타가 바로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각도 시타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점 P에서 이제 초기 만일의 위치가 점 P 혹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위치가 점 P라고 했을 때, 이제 점 P에서 이제 회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각도 d 시타만큼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각 변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각 변이는 이제 만일에 지금 이제 이렇게 회전을 했느냐 혹은 이렇게 회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있는 이제 벡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속도라든지 가속도도 물론 벡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앵귤러 벨로시티에 있어서도 우리가 각 속도도 이제 동일하게, 지금은 이제 스칼라 형식으로만 표시를 했지만 이제 방향을 도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벡터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회전 방향의 이제 플러스 방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른손 법칙으로 다음과 같이 플러스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이제 플러스로 해도 상관은 없겠고,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 방향을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뭐 회전하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이제 각속도 오메가의 정의는 이제 이 각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 값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각 가속도는 이제 기호는 이제 알파로 표시를 하고, 이제 각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미분한 값이 되게 되고, 또는 이제 결국 각 속도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도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 식에서 양변을 이 식이 아니라 이제 d 제곱 시타 dt 제곱과 이제 d 오메가 dt를 갖다고 두고 이제 양변을 dt를 곱해서 다시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관계식과 유사하게 다음에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아래의 식들은 우리가 가속도가 일정할 때 나온 운동학 방정식과 동일하게 이제 각 가속도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먼저 이제 우리가 V는 V0 플러스 ACT와 동일하게 오메가는 이제 오메가 제로 플러스 이제 알파 CT가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변이가 아니라 이제 위치 시타는 이제 나중 위치 시타는 혹은 나중 각도 시타는 이제 초기 각도 시타 제로 플러스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c t 제곱과 같이 되게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있어서의 이제 관계식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공식들을 암기를 하는 것도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중 각속도의 제곱은 초기 각속도의 제곱 플러스 이제 이 알파 c 곱하기 이제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의의 한 점에 대한 회전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강체가 어떤 고정축에 대해서 이제 각속도 오메가로 다음의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점 P에 있어서의 이제 속도 V와 이제 각속도 오메가의 관계식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이제 접선 속도 V는 결국 이
지금 화면상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이 원주상에 이제 그 거리 ds만큼 이동한 것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v는 이제 ds dt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ds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원에 있어서의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값과 동일하므로, 따라서 이제 O점에서 P점까지의 반지름 값을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어떤 dθ만큼 이제 이동을 했을 때의 거리가 이제 ds였으므로, 따라서 이제 ds는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r dθ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공식을 다시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ds dt는 v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r은 그대로 두고 이제 dθ dt가 결국은 각속도 오메가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점 P에 있어서의 이제 접선 속도 v는 이제 각속도 곱하기 어떤 이제 이러한 그 회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축의 중심점에서의 거리, 즉 이제 반지름 r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스칼라 형식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이제 속도나 각속도는 모두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제 V는 이제 오메가 크로스 이제 RP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제 RP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고정된 축의 어떤 임의의 점에서 이 P점까지의 그 거리 벡터 혹은 이제 위치 벡터를 우리가 RP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점을 잡아도 여러분들이 뭐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RP와 그리고 각속도의 방향은 지금 이쪽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위쪽 방향을 이제 동시에 그 꼬리를 물게끔 이제 벡터를 표시를 해서 우리가 외적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 그 방향은 이제 V 방향으로 되게 되고, 또한 그 이 외적의 그 이제 스칼라 값은 결국 이제 오메가의 크기 곱하기 RP의 크기 곱하기 이제 그 이 벡터 사이의 각도 파이로 이제 사인 파이로 우리가 외적은 정의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스칼라의 어떤 크기 값은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그런데 결국 RP 사인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RP의 사인 파이는 결국 이제 이 R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V는 오메가 RP는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V는 오메가 크로스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외적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오메가 크로스 R은 이쪽 방향이지만 이제 RP 크로스 오메가를 해버리면 반대 방향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항상 이제 V는 우리가 이제 오메가 크로스 R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점 P에서의 이제 이 가속도를 이제 각 가속도와 이제 각속도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P점에서의 우리가 가속도를 고려를 할 때, 먼저 우리가 nt자 표계를 이제 도입을 하면 이제 접선 방향의 가속도 그 at와 그리고 이제 이 접선 가속도의 직각 방향에 이제 an이 이제 있게 되게 되고, 항상 이 an은 이 회전 중심을 이제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그 우리가 이제 그 7점의 운동학 영상에서 이제 모두 다루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접선 가속도는 이제 dv dt이고,
이제 그 법선 가속도의 AN은 이제 V제곱 나누기 이제 그 곡률 반경 로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이때 이제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원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곡률 반경 로는 이제 반지름 R이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V는 이제 오메가 R로 정의를 했었고, 또한 이제 각가속도는 이제 d 오메가 dt이므로, 다음에 이러한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접선 가속도 at는 이제 dv dt에서 이제 v 대신에 이제 오메가 r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d 오메가 dt 곱하기 r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접선 가속도 at는 이제 각 가속도 그 알파 곱하기 r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법선 가속도는 이제 v 제곱 나누기 로에서 이제 로 대신에 r을 대입을 하고, 이제 v 대신에 오메가 r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법선 가속도의 n은 그 오메가 제곱 r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스칼라 형식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우리가 벡터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면 각 가속도 A는 이제 dv dt가 되게 되고, V는 이제 우리가 오메가 크로스 rp였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이제 곱의 미분에 의해서 먼저 이제 오메가 크로스 rp에서 먼저 오메가를 미분을 하고, 뒤에 것은 그대로, 다시 이제 앞에 것은 그대로 rp를 그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d 오메가 dt는 결국 각 가속도의 정의이므로 이제 알파가 되게 되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drp dt는 이때 이제 drp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이제 drp가 있으면, 이제 drp는 만일에 어떤 시간 t의 각도 시타만큼 d시타만큼 이제 이동을 했을 때에 어떤 이제 rp가 이동한 그 rp-가 이제 이쪽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쪽 그 rp 플러스 drp가 이제 그 rp 프라임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결국 drp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ds와 이제 동일한 그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결국은 이 값이 이제 v가 되게 되어서, 다시 v는 이제 오메가 크로스 rp이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결국 이제 알파 크로스 rp는 이제 at였고, 또한 오메가 크로스 이제 오메가 크로스 rp는 이제 an이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또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오메가 크로스 rp는 우리가 이제 r 방향으로, 이제 rp가 아니라 r 방향으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방향은 이제 r의 그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at와 an의 크기를 구했다라고 하면, 결국 전체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 휠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휠에 그 이제 줄이 감겨져 있고, 촉이 이제 시타의 위치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평 방향에 있을 때를 우리가 이제 시타 이꼬르 0이라고 하고, 일단 이제 촉이 이제 정지 상태에서 이제 어떤 힘 F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가속도 A가 발생을 하고, 결국 이제 이 휠이 회전을 해서
촉이 이제 이쪽에 있던 그 점 P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각도 시타가 이동을 해서 이제 이쪽 점으로 이제 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가속도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t m/s 제곱으로 이제 주어지고, 이때 이제 t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휠의 각속도를 구하고, 이제 이 OP 라인의 그 각도, 즉 이제 이 그 P점에 왔을 때에 이제 시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가속도가 주어져 있고, 이제 이 가속도는 접선 가속도로 지금 주어져 있으므로, 이제 그 APT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AT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고, 이제 AT는 이제 알파 곱하기 이제 각 가속도 알파 곱하기 반지름 R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각 가속도가 이제 4t로 주어졌기 때문에 4t는 이제 알파 곱하기 반지름은 0.2m였으므로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각 가속도 알파는 20t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회전 방향은 이쪽으로 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돈다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다음에 플러스 방향을 명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상적인 이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므로, 그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이제 명시를 해두든지 혹은 마이너스 기호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각속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 가속도는 d 오메가 dt에서 다시 이제 양변을 dt로 곱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d 오메가는 20t가 되게 될 것이고 20t dt가 되게 되고, 이제 양변을 이제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적분 구간이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0에서 어떤 P점에서의 각속도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면 이제 오메가까지 적분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20t dt도 이제 변 P점에서의 시간을 t라고 하면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므로 이제 0부터 t까지 적분을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은 그냥 오메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은 우리가 적분을 하면 이제 10t 제곱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0에서 t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10t 제곱 라디안 퍼 세크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OP 라인의 각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메가를 다시 적분을 해준 것이 이제 시타가 되게 되므로, 일단 뭐 d 시타 dt는 오메가에서 이제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변에 dt를 곱해서 이제 초기 각도도 0도에서 시작을 했으므로 이제 0에서 시타까지 d 시타를 적분하고, 이제 0에서 t까지 10t 제곱을 이제 적분을 하면 각도 시타는 3.33t 세제곱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모터의 이제 분리에 다음과 같은 어떤 벨트에 의해서 이제 아래쪽에 어떤 이제 휠을 이제 회전을 시키는 상황이 되겠고, 이때 이제 모터의 그 각각 속도가 이제 2 라디안 퍼 세커 제곱으로 주어져 있고, 이제 분리의 반지름 0.15m, 즉 이제 분리 A의 반지름은 0.15m, 그리고 휠 B의 반지름은 0.4m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점 P에서의 그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고, 이제 그때의 그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이
풀리가 이제 두 바퀴를 회전을 했을 때의 그 크기를 구하고, 이제 이송 벨트는 풀리와 힐에서 이제 슬림은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상에서 이제 일정한 각가속도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 각가속도 이제 운동학 방정식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회전각을 우리가 이제 두 바퀴를 회전했을 때의 각도, 그 각을 이제 우리가 라디안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2.57 라디안이 되게 되고, 먼저 이제 나중 그 각 속도는 이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로 제곱 플러스 2 알파 C의 시타 마이너스 시타 제로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초기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시타 제로는 0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시타 제로 항은 소구가 되게 되고, 일단 초기 각속도를 각각 속도가 주어져 있고, 일단 초기 각속도도 정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0이라고 두면, 결국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아래의 식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오메가 A는 즉 이제 모터에 그 조립이 된 이제 분리 A의 각속도는 이제 7.090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크기를 구하라고 했고, 또한 그 대부분의 이제 평면 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에 이런 스칼라 공식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도 되므로, 먼저 이제 속도 V는 이제 오메가 곱하기 R에서 이제 A에 대한 그 속도가 되겠고, 이때 이제 풀리 A에서의 그 접선 속도나 어차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접선 속도, 그리고 회전을 해서 P점에서의 접선 속도는 모두 동일하므로, 따라서 오메가 A RA는 그 오메가 B RB이므로, 따라서 이제 그 각각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이제 오메가 B만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식에서 오메가 B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2.659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점 P에 대한 그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이 그 식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 지금 구한 것은 이제 A에 대한 접선 속도인데, 결국 이제 그 휠 B에서의 속도도 동일하므로, 따라서 이제 V는 결국 우리가 오메가 B를 산출하지 않아도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는 값이고, 하지만 이 P점에서의 이제 가속도는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오메가 B를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접선 가속도는 이제 풀리와 이 휠이 이제 같기 때문에, 다음에 식에 의해서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각 가속 B에 대한 각 가속도를 계산해 보면 0.750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각속도라든지 각가속도는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에 있어서는 어떠한 점에서도 이제 동일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P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고찰을 해보면, VP는 우리가 앞서 산출을 했었고, 어차피 뭐 오메가 P를 몰라도 이제 1.06으로 우리가 A에 대한 이제 풀리 A에 대한 이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가속도는 이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가속도도 이제 접선 가속도는
이제 풀리 A에 대한 정보만 있어도 충분히 계산이 되고, 하지만 이제 법선 가속도는 이제 오메가 B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 B를 계산을 한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알파 B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뭐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각 가속도 B에 대한 각 가속도도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APN은 즉 이제 P점에 대한 접법선 가속도는 이제 오메가 제곱 R에서 이제 오메가 B 제곱 RB는 이제 각각의 값을 우리가 모두 구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2.827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그 토탈 그 가속도는 결국 이 두 개의 가속도를 제곱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그 취하면 되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2.84m/s 제곱이 되겠고, 이제 아래의 그림은 이제 우리가 계산한 그 가속도들을 이제 그림으로 도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